이석기 의원 내란 공모 사건 1심 재판 공모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진보단의 오영현 원내대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원로 선생님들, 어머님들하고 많이 기억해요. 매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얼마나 저희 젊은 사람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느낌을 사실 꼭 우리 어머님 아버지들 어제부터 당연한 건강했습니다. 노인장 밑으로 한번 흐르고 있었는데 같은 겨울이었지만 그 겨울 밑으로 공을 흐르고 있었죠. 그러나 그 겨울이 바로 이제 검이 노인장을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저희 민주화 운동도 저도 이제 세월로 한 30년 가까이 조금씩 보면서 느끼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려울 때도 있고 늘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요즘에 외의로 내가 생각하겠구나. 특히 우리 아들은 더욱더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다시 저희 얘기를 가기 때 컨트롤은 또 바뀌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낮고 겸손한 자세, 성실한 자세로 본 길을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만이 승리를 바라보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해보고 또 해봅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김철준 변호사님, 저는 사실 김철준 변호사님 내적으로 거의 잘 몰랐고 최근 들어서 이제 뵙습니다만 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별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뵀던 많은 법조인들 많이 뵀습니다만 흔히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농담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 변호사들이 뭐에 맞추는 걸 별로 못 봤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또 기자분이 세상 다 맞춰가지고 언론 쓰지만 기자들이 뭐다 써보는지 맞추는 걸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만 걔는 인대라는 것 상황 관련해서 김철준 변호사님 그런 사람 변호사님 계시면 참 변호인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늘 이렇게 드렸던 걸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자리 빛내주셔서 더욱 고맙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지 않은 고민이 다시 왔듯이 우리도 다시 스스로를 하자고 그리고 한없이 성실하고 맞고 변하는 자리로 이 세상을 해석하면서 또 그 길이 진리를 향해서 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진보로 가는 것이 사실은 그런 구조적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보가 아닌가 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거듭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설명을 쭉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곳에서 싸우고 있죠. 감옥 안에서, 그리고 감옥 밖에서, 그리고 법정에서. 법정 투쟁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칠준 변호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선고 끝난 지 오늘로 열흘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 열흘이 제 법조인 생활 24년 중에 참 전례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재판 선고를 듣던 날은 물론 저희가 선고 며칠 전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를 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걱정하고 되짚어보고 취하게 가는 상황을 상정을 해보면서 선고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법이 있고 상식이 있다면 큰 문제겠느냐라고 애써 자위하면서 선고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선고하는 걸 딱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최악의 판결을 선고하는구나 라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이게 검찰과 변호인의 양측의 주장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래서 그 양측의 주장 속에서 진실을 찾아나가면서 진지하게 판결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후에 사후 대응이 좀 더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그대로, 제가 그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재판부가 판결문을 써서 읽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의, 어디에도 지난 45번에 걸친 본 재판의 내용과 성과, 변호인의 주장은 물론이거니와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공이 확인됐던 내용조차도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해진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닿는 것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치밀한 논리적인 진실 규명의 과정에서 얻어진 결론이 아니라 그냥 정해진 결론에 맞춰진 논리 구조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또 우리가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격파해내가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난 열흘 처음에는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도대체 우리 변호인단이 무슨 실수를 했을까, 뭘 놓쳤을까, 또 저는 또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를 계속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이제 쭉 거쳐가면서 이제는 열흘 지나니까 마음도 충분히 정리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 재판은 그냥 어떤 결론, 정해진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반대 사실, 이런 것들, 또 반대되는 정황,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인축하고 결론에 맞춰진 그런 판결을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서 일부러 외면했던, 그리고 비약했던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항소심을 진행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1심 판결은 저희가 공소 제기날 기자회견하고 이후에 간간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논리의 비약, 왜곡을 통해서 추측에 의한, 그 추측도 악의적인 어떤 추측에 의한 기소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심 판결을 쭉 들여다보면 추정에 의한 판단이었다. 추정에 의한 판결이었다. 그 추정도 배후에는 소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우리 사회, 민주사회의 어떤 반대하기보다는 특정한 사상체계, 생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근거 없이 이유 없는 어떤 혐오감에 기반한, 혐오감, 공포심에 기반한 어떤 추정, 그리고 그 추정에 따른 판결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해 나가면서도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의뢰인 비판, 피고인들이나 통합진보당의 입장에서의 어떤 분노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이 사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특정 어떤 정당의 구성원이 아니라 이 땅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24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헌신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개인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도 참으로 좀 심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의뢰인의 입장에서의 어떤 분노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마치 인간 변호사 김칠준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좀 능욕당하는 느낌, 이 느낌을 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변호사가 자신이 목표로 했던 사건의 결과가 예상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되게 판결을 결론을 받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다른 입장에 서면 이런 판결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대개는 수긍이 가는데 이 부분은 전혀 한 개인인 저 자신이 수긍할 수 없었던 그래서 뭐랄까 한편으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좀 억제하기 힘들었고 그런 시간들을 거쳤습니다. 이제 그리고 재판은 또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최대한 객관적인 시점과 관점을 가지고 이 재판부를 설득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노와 좌절감은 그냥 다 덮고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용기 100배 해서 이 싸움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너무 제가 가라앉는 목소리를 했었죠. 그동안에 항상 엎드린 목소리로 진행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판결문 강독해하듯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저희가 핵심적인 쟁점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거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5월 10일, 5월 12일에 정세 강연입니다. 모임일 수도 있고 회합일 수도 있고 정세 강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5월 10일과 12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도 언제든지 까면 나오는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5월 10일 날 어떠했었습니까? 우리 법정에서 다 그대로 들어봤지만 시끌벅적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그날 정세 강연이라는 이름의 강연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좀 늦게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소란스러웠었고 다소 준비가 안 돼 있었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왔었던 이석기 의원님이 이 시기가 좀 전쟁의 위기가 상당히 높았던 시기이고 그동안에 반정평화운동 이런 거 캠페인은 계속 했었지만 그래도 이 현재 전쟁 위기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항구적인 평화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한 주제를 얘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 와봤더니 사람들이 늦게 오고 소란스럽고 강당은 넓고 물론 억지로 진행하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이 엄중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긴장된 분위기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런 것을 이 강연에 주최했던 김홍일 피고인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먼저 이 강연에 대해서 오늘은 취소를 하고 다음에 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서 강연의 자리에서 먼저 오늘 강연에는 짤막하게 이석기 의원의 인사말만 하겠다라고 하고 이석기 의원님은 또 짧게 인사말을 하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너무 느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음번에 다시 모일 테니까 그때는 긴장된 국면에서 다시 모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게 이건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